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드디어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10월 9일 오후가 지나고 있고요. 내일 휴가 내시거나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이제 대체 휴일로 아마 활용하시는 회사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자유롭게 쉴 수 있는데 제가 당직이 걸려서 출근을 해야 됩니다. 당직도 이제 오전 당직이 있고 오후 당직이 있는데 저는 오전 당직이어서 오전에 9 to 6 평소하고 똑같이 출근을 하고요. 이제 후배 한 녀석이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는 그런 뭐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제 오늘이 사실상 연휴 마지막 날이고 내일 출근을 해서 정상 일정을 소화한 뒤에 다시 주말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이번 연휴가 되게 소중한 이유는 이번 연휴 지나가고 나면 이제 11월에 연휴가 없고요. 연휴가 휴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하루 남습니다. 올해의 휴일이. 진짜 시간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4분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긴 연휴 끝에 내일 드디어 우리 장이 열리는데 어떻게 될까? 지금 미국 현재 기준으로 지금 미국 증시 강보합권 정도의 선물 지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이제 뭐 구독자들한테도 신청을 받고 이제 그럴까 했는데 6종목을 신청을 해주시는 걸 보고 회원님들이 차라리 6종목을 조금 더 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너무 많은 종목을 짧게 그냥 구성하지 말고 조금 더 그 다양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6종목으로 마감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들을 보니까 DI, 또 대덕전자, 풍산, 산일전기, 파마리서치, 로보티즈, 네, 업종 골고루 담겨 있네요. 먼저 DI와 대덕전자부터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인데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자, DI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DI 어떤 종목일까? 무슨 사업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판매. 그냥 반도체 검사 장비. 그 반도체에 이 어떤 오점이 있는지 또 상품 가치가 좀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그 장비를 만들고 판매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DI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렇게 정비례하는 그런 흐름으로 아마 이렇게 가게 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DI가 지금 반도체 검사 장비를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이 소모성 부품 번인 보드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25년도부터는 HBM 쪽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HBM 웨이퍼 테스터라는 것을 공급하고 있다. 이 한 장 안에, 이 한 페이지 안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돈을 잘 벌어 이제 이게 되겠죠. 그 DI의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이제 보게 되면 2024년도에 엄청난 실적을 이제 그 2025년도에 엄청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영업이익이 24년도에 31억 원 반토막이 났고 23년에도 반토막이 났다가 25년에 1185억 원 5%라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사상 처음으로 4천억대 매출,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92.7%로 엄청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내후년에도 소폭의 매출 성장, 영업이익도 34%대 내년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기 실적 볼까요? 분기 실적을 보면 이미 그 24년 4분기부터 흑자 전환, 올해 1분기 흑자 전환, 올해 2분기 1200%, 올해 3분기 흑자 전환 예상, 4분기 78% 정도의 성장 예상.
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적이 좋다 보니까 좋을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9월 중순 이후에 14,000, 그러니까 한 달 전에 13,500원대에서 9월 중순에 14,000원대까지 떨어진 이후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2만 원 코앞까지 왔고 지난주에 15,000원대에서 2만 원 앞에까지 단숨에 뛰어 올랐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궁금한 건 아마 궁금하신 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죠? 지금 아마 수익권에 갖고 계시다고 아까 써주셨던 것 같은데 잠깐만 좀 보면은 대덕전자가 수익권이고 DI가 매수 고려 중이라고 써주셨군요. 자, DI 그러면 지금 실적 전망이 너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늦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워낙 크게 오른 뒤이기 때문에. 자, 일봉 볼까요?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2만 원짜리입니다. 작년 10월 고점, 올해 2월 고점 자리들이 다 2만 원이었고요. 이번에도 2만 원 올라오고 나니까 음봉, 위아래 꼬리 같이 달고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캔들상으로 보면,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자리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사는 게 과연 옳을까? 옳다기보다는 지금 사면은 이거를 어떤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순간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일단 생깁니다. 이거 완전 전형적으로 조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약간 더 이제 수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미국 증시에서 워낙에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약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2만 원이라는 자리가 워낙에 탄탄한 어떤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많이 올라도 2만 500원 이상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DI를 지금 사시면 제가 볼 때 18,000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 지금 18,300원 정도가 바닥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하락 조정이 나온다면 18,300원 정도까지 지지가 나온 뒤 재차 반등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어떨까? 지금 바로 사게 되면 조금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완전 장기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비중을 철저하게 나눠서 5% 10% 정도만 소량 매수해 보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매수할 때는 분할해서 그리고 손절가 잡아놓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300원까지 빠질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럼 19,000원 무너지고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손절 이렇게 하면 되니까 대응하면 되니까 아니면 한 5% 정도만 산다고 했을 때 나머지 95%를 그냥 들고 있는 거기 현금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빠졌을 때 추가로 더 매수하고 하면서 평단을 뭐 19,000원 밑에서 18,000원대에서 형성할 수 있다면 그건 길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일봉 차트 보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 조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길게 본다면 가져갈 만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대덕전자 보겠습니다. 대덕전자는요 그냥 PCB 이 사업 개요에서 PCB는 프린티드 서킷 보드, 우리는 우리말로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형 제품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판인데, 뭐 전자제품의 혈관이나 신경망에 비유된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반도체가 성장하면 무조건 큰 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가 좀 시장이 어떤 경기가 좋지 않으면 가장 또 먼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대덕전자도 실적을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143% 전년 동기 대비. 물론 2022년도에 최고 찍을 때 2,300억대 매출 영업이익을 달성하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지난 2년간의 실적
악화 시즌을 벗어난다 올해. 내년에는 888억 원으로 훌쩍 뛰어오르죠. 223%. 2027년에는 1,100억 원대로 드디어 1,000억 원대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아직도 22년도까지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정상 구간으로 가고 있는 이 자리가 사실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익 구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실적만 놓고 보면 수익 구간이라고 하면 좀 더 가져가도 된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거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분기로 보면 어떨까? 네, 3분기에 2분기 때 뭐 마이너스 83%가 났는데 3분기 때 52%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때 흑자 전환, 1분기 때 흑자 전환. 그래서 실적은 점차 좋아진다. 이게 확연히 보이고요. 수급을 보면 역시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기관의 최근 한 달 누적 순매수가 149만 주, 개인만 107만 주 넘게 매도. 그러면 지금 주가가 23,000원, 한 달 전 23,000원대에서 3만 원을 돌파했는데 이런 주가 수준이 이해가 되죠. 수급을 보면. 자, 일봉을 보면요. 4월 초에 9,000원대까지 밀렸었다가 지금 31,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3배 넘게 지금 주가가 올라왔고요.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2년치 일봉인데 재작년 12월 말 그리고 작년 1월 초 이런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28,000원대 이런 구간이 고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역시나 위아래 꼬리를 같이 달고 뭐 하락 전환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그런 지금 캔들이 나왔습니다. 31,450원 고점으로 10월 2일 날. 그래서 지금 최근 이틀 동안 반도체들이 급등을 한 상태에서 약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이 상승 추세가 전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뭐 더 가져가도 된다. 대덕전자는. 네. 실적 놓고 볼 때 뭐 충분히 더 가져갈 만하고요. 대덕전자가 2023년도 여름에 39,000원대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아직 전고점까지는 좀 거리가 좀 있고요. 전고점까지 갈 겁니다. 이번 랠리에서. 지금 31,000원대니까 39,000원. 네, 이런 자리까지 한 30% 정도의 추가 수익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럴 만한 종목입니다. 네, 인쇄로 기판이 그렇게 반도체 골고루 넓게 쓰이는 또 업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풍산 보겠습니다. 풍산을 우리가 또 어떤 사업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은 신동 부문과 방산 부문 둘로 나뉘고 신동 부문이라고 하지만 반도체 소재라고 반도체 소재에 쓰이는 이 동이요, 동 제품이고 방산 부문은 군용 탄 그리고 스포츠용 탄환을 만드는 그런 종목인데 매출 비중으로 놓고 보면 반도체 소재 동 만드는 게 56%, 그다음에 방산 부문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산 부문의 비중이 뭐 높긴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소재. 그래서 더 좋죠. 지금 반도체가 잘 가는데 풍산이 반도체 소재 부문의 매출액이 늘 거기 때문에 아마 좋은 흐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풍산이 9월 중순에 이런 공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상품 공급해가지고 대구경 탄양유 계약해서 액수가 8,298억 원, 거의 8,3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계약 기간은 2025년 9월 11일부터 2031년 9월 말까지 6년간입니다. 상대는 현대로템이네요. 그럼 현대로템에 대해서 탄약을 6년 동안 거의 8,300억 원어치의 탄약을 공급해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엄청난 호재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대로템향 2차 포탄 수주, 장기 호실적 기대, 이런 제목이 달려있고 풍산이 현대로템으로 가는 대구경 포탄 2차 수주를 공시했다. 또 8,300억 원 규모의 대구경 포탄을 6년 동안 납품할 예정이고 수익성이 높은 폴란드로 가는 포탄 수주가 추가됨에 따라 2026년 이후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고 이에 기반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상향 조정해서 16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가 삼성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풍산이 돈을 진짜 잘 벌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3,400억대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늘어나고 26년에는 18%, 27년에는 9%. 생각보다는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는 못하지만 실적이 꺾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봐도 3분기에 8% 큰 움직임이 없는데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80%. 그리고 다시 내년 1분기에 8%. 그러니까 지금 4분기에 반짝 어떤 실적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한 달 동안 기관과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가 지난주에 조금 샀지만 그래서 지금 11만 원대, 12만 원대에서 13만 원대 초반까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풍산 일봉을 보겠습니다. 6월에 갑자기 급등을 하죠. 6만 원대에서 17만 원대까지 7월까지 두 달 동안 거의 3배 정도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고 지금 살짝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쪽에 초록색 60일선에 터치하자마자 양봉 달고 좀 내려왔습니다. 음봉을 달고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풍산은 지금 60일선이 단기적으로 보면 고점일 가능성이 있고 약간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주가는 지금 횡보하고 있는 자리에서 60일선을 돌파하면 좀 더 올라갈 거고 돌파하지 못하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일전기 네 번째 종목인데 변압기와 리액터라고 하는 것을 뭐 결국에는 송배전 효율성을 높여주는 어떤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압기 리액터라는 것의 매출 비중이 98.2%를 차지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이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자, 실적을 보면 얘는 이제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 않아서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2분기 때 462억 원쯤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45억 원이니까 상당히 뭐 많이 아주 그 거의 2배 가까이 100% 가까이 성장을 했고 이제 문제는 3분기와 4분기 나아가서 내년도 실적 성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좋지 않을까 하고 예상은 해보지만 확실하게 알긴 어려운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네요. 자, 수급을 보면 계속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2만 원 넘었던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10만 6천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자, 일봉 볼까요? 고점 찍고 60일선 딛고 반등했다가 다시 빠져서 60일선 밑으로 빠져 내려왔습니다. 1번, 2번 숫자를 써놨는데 1번은 20일선과 11선이 만나는 자리, 2번은 60일선 자리인데 이런 자리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경우에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바닥이 10만 2천 원. 네. 10만 2천 원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나온다면 10만 2천 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인가요? 파마리서치 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이 어떤 이제 매출 비중 이렇게 보면은 주요 제품 보면은 의료기기가 60%, 화장품이 22.8%, 의약품이 1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은 갈수록 비중이 줄고 있고 의료기기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정체. 그럼 의료기기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구나. 그럼 의료기기가 뭘 말하는 거지? 하고 봐야죠. 파마리서치의 사업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이제 의약품이라는 거는 PDRN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 면역 증강제, 보톨리눔 톡신 이런 것들을 이제 병의원에서 취급을 하고 의료기기는 안면 미용용 HA 필러, 클레비엘과 리주비엘, PN 제형의 안면 미용용 리주란, PN 제형의 무릎 관절
내 주사, 콘주란 등이 있으며 안면 미용용 HA 필러와 리주란의 경우 주로 병의원의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에서 취급을 한다. 또 콘주라는 병의원의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취급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제 이런 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의료기기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는 지금 그 성형, 피부 뭐 이런 쪽에 화장품과 그다음에 의약품 뭐 이런 것들을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다. 자, 그래서 실적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22년도에 650억대에서 23년에 923억, 1261억, 2311억, 3081억, 3782억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특히 25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3%로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하고 내년에도 33%. 제가 말씀드릴 때 저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느냐 안 느냐 이거를 보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꾸준하게 그리고 꽤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액이 올해 5,650억에 영업이익이 2,300억이면 거의 4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건 독보적인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대체할 수 없는. 안 그럼 다른 데 싼 거 사죠. 그런 게 없으니까 비싸더라도 이제 이 제품을 쓰는 건데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건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다. 중요한 거, 얼마 전에 또 이제 다른 종목들을 언급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러면 이 영업이익과 매출 전망치가 시간이 갈수록 느는지 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이렇습니다. 2026년 연간으로 맞춰놓고 보면 10월 8일 기준으로 매출액이 7,330억 원, 영업이익은 3,081억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한 달 전에는 매출액이 7,242억 원, 영업이익이 3,011억 원이었고요. 석 달 전에는 이게 6,300억대와 2,400억대, 6개월 전에는 5,400억대와 2,080억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장의 예측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이 파마리서치가 급등했던 이유는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3분기 이제 곧 나오게 될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628억 원, 80% 정도. 그다음에 4분기가 98% 정도. 내년 1분기가 61% 정도. 굉장히 고성장을 계속 이어간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마리서치도 얼마 전에 한 2주? 예. 얼마 전에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유안타에서 나온 건데요. 파마리서치의 그 세 가지 장점,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성장을 대비한 생산 능력 확대 검토. 이게 하나 있고요. 글로벌 진출 가속화. 프랑스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과 이 의료기기 리주란을 이제 유통하기로 이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사업 확장과 브랜드 파워 강화. 예, 그래서 화장품하고 리주란이라는 이 브랜드의 그 해외에서의 입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 유안타 증권은 목표 주가 89만 원을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89만 원. 엄청나죠. 지금 50만 원대인데 한 70 몇 퍼센트 정도의 70% 정도, 예, 그 정도의 지금 얼마죠? 지금 주가가 55만 원이니까 엄청나게 그 강한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리포트가 나올 때에 주가가 68만 원대였는데 지금 55만 원까지 오히려 주가가 밀렸습니다. 리포트가 나오고. 네, 수급 볼까요? 지금 기관의 매도가 거세게 나오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중심에는 사모펀드하고 또 투신, 연기금 골고루 들어와 있습니다. 주가가 그 한 달 전에 63만 원, 67만 원 이런 자리에서 55만 원까지 밀려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 계속 빠지다가 계속 팔다가 외국인이 그 지난 10월 2일 날 32,00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고요. 일봉을 보면 제가 두 개 선을 그어놨는데 하나는 위에 매물대 바닥 지금 55만 2천 원 지금 현재 자리가 매물대에 딱 걸쳐 있습니다. 더 안 빠지겠는데 하는 자리.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게 떠오르죠.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 밑에 121선인데 52만 한 5천 원 정도. 이 자리가 121선 자리입니다. 그래서 121선 정도는 아마 바닥을 잡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55만 원대 초반, 55만 원 정도에서는 이 아무래도 지지선 역할을 해줄 테니까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거를 지켜보면서 더 밀리면 이제 52만 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한 60만 원까지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로보티즈 보겠습니다. 로보티즈가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로봇 팔 같은 개념의 제품인데요. 뭐 이렇게 쓰이는 데가 많습니다. 뭐 의료기기에서도 쓰이고, 또 어떤 어떤 기계, 건설 기계라든가 이런 기기들에서도 쓰일 수 있고, 또 미디어,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교육 현장에서도 쓰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쓰일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AI 워커라고 하는 이 로봇이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가 최근에 이제 로보티즈 쪽으로 좀 쏠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제 공동 R&D 과제를 통해서 MIT,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협력해서 인간 수준의 조작 능력을 갖춘 협동 로봇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해설이 좀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자율주행 로봇 개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운송, 배달하는데 공원과 페트롤, 이 경찰 뭐 이런 쪽에 쓰일 수 있고, 또 골프 코스, 캠핑 이런 레저 쪽에 쓰일 수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활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합쳐서 그러면 매출 비중이 어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액추에이터라고 했던 아까 로봇 팔 이쪽이 97.78% 매출 비중, 자율주행 로봇 아까 그 자율주행 로봇은 개미잖아요. 개미 이쪽에 2.22%, 그리고 아직은 AI 워커 쪽에는 그 매출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연간 컨센서스를 좀 볼까요? 2025년 올해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다가 올해 31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출액도 45%. 올해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는데 26년에는 영업이익이 255%, 매출액이 53%. 27년에는 영업이익이 52%, 매출액은 39% 늘어납니다. 그러면 로보티즈는 지금 작년을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실적 성장세가 거세게 아주 크게 나오겠구나. 제가 양자컴 AI와 더불어서 로봇 말씀을 드릴 때 그 로보티즈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비전들, 그다음에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나왔던 이제 이 해외 우크라이나인가요? 우즈베키스탄인가요? 어디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이제 그 해외 이제 이 자산 생산 시설 이거를 이렇게 사는 그런 이제 사는데 필요한 돈을 이제 유상 증자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분기 실적을 봐도 역시나 작년 그러니까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이제 10월 2일 날 주가가 좀 밀려서 걱정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왔습니다. 개인만 샀어요. 15만 6,800. 그러면 주가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만 4천 원까지 갔었지만 주가가 이제 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봉을 보면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제 갑자기 쭉 빠지니까 좀 답답한 느낌인데, 지금 선을 그어 놓은 거는 11선입니다.
5만 300원이니까 대략 15만 원 정도? 예. 조금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5만 원 정도까지. 최대 15만 원 정도까지. 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약간 하락을 하다가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로보티즈의 실적 어떤 전망치가 나쁘지 않다는 거, 아주 좋다는 거. 그다음에 해외에서 지금 난리예요, 난리. 이 로봇 쪽에 어제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 뭐 계획 그런 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 나오는 그 속보들 보면은요 뭐 휴머노이드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자주 나와요. 네,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면 로봇은 지금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산업이 발전하고 또 금리 인하기에 첨단 산업이 그 발전할 것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될 때는 양자컴도 마찬가지, AI도 마찬가지지만 로봇도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다. 그럼 장기로 가져가기에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로보티즈 지금 그 8만 7천 원이 정확히 딱 그 매수가였다가 이제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지금 사실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 그런데 더 많이 올릴 수 있었죠. 예, 거의 지금 수익을 지금도 이제 좀 가지고 있지만, 뭐 12만 원대에서도 팔았고, 14만 원대에서도 팔았고, 15만 원대에서도 팔았고, 계속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왜냐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그 매도를 좀 해서 수익을 실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비중을 줄였었는데, 또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매수를 조금 했다가, 뭐 나눠서 했다가, 또 변동성이 너무 큰 상황에서 또 당일날 그냥 바로 매도하고 이런 흐름을 제가 그렇게 매매를 잘 안 하는데, 야, 그래도 단기로 그냥 오늘 사서 오늘 파는데도 수익을 많이 냈어요. 한 서너 번 매매를 하면서. 뭐 아시다시피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는 지금인데, 저는 지금도 이제 뭐 많이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일정 부분은 좀 장기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너무 비싸게 매수하지 말고, 이제 너무 한꺼번에 왕창 매수하지 말고 이러면서 장기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장기로 가져가려면은 주가 흐름이 좀 급락이 계속 나와주면 안 되고,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5만 6천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여기서 한 5%, 4% 정도 빠지면 15만 원 정도죠. 제가 볼 때는 15만 원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비중을 더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더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위로 움직여준다고 하면 17만 원대 초반까지 갔던 그 전 고점 1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지금은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면 그냥 홀딩해서 한 17 이상으로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종목은 아예 보지를 말자. 자꾸 보면은 팔고 싶어지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만 9,200원. 이게 10월 1일 날 권리락이 조금 나오면서 약간 빠져서 그렇군요. 예. 뭐 상관없습니다. 16만 9,200, 17만 원 정도를 보고 지금 가져가는 것도 일단은 괜찮을 것 같고, 급등 후 조정, 한 달 정도 조정이 나오고 또 급등, 한 달 정도 나왔다가 급등. 이 급등 패턴이 이번에는 완전히 뭐 1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단숨에 17만 원 가까이까지 붙였거든요. 한 2주 만에. 그러니까 약간 쉬어갈 만한 타이밍이에요. 아직도 RSI 값이 70.59, 제일 높을 때 84까지 갔다가 아직도 70 위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오고 다시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급등하고 이런 패턴으로 거의 흐름상 한 18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예, 아마 뭐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좀 길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리포트를 좀 하나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 로보티즈에 대한 증권사들 입장은 어떤지 제가 리포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오래되진 않았고요. 얼마 전에 신한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로보틱스 AI 9월 2일이니까 한 달 정도 됐네요. 이거 아마 제가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로봇 수요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제목으로 구조적으로 증가할 로봇 수요, 또 타픽 해놓고 로보티즈와 현대무백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신한생각 바로 밑에 있는 그 한 문단만 잠깐만 읽어드리면 연초 이후에 로봇주 주가가 괄목할 만한 상승들을 보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8%, 로보티즈가 291%, 고영이 80%등 대표주 위주로 상승했다. 생성형 AI 대중화 이후 이제는 피지컬 AI로 기대와 관심이 모인 결과 다만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주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고 당분간 선택과 집중이 지속될 거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종목들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로봇주 이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국내 주요 로봇 기업 개요해서 이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이 중에서 골라서 내년까지 확산될 거라고 했으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유일 로보틱스, 티 로보틱스, 나우 로보틱스, 로봇 쭉 나오는 이 로봇 주요 로봇주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 담아놓자. 그다음에 밑에 신한 로보틱스 AI 탑픽 해놓고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고영, 로보티즈, 현대무백스, 클로봇, 시메스, JVM 이 정도를 제시하는 거니까 이 매출액 영업이익 이 어떻게 커지나 이것도 좀 들여다보시고요. 너무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 드릴게요. 타픽스 해가지고 로보티즈, 우리는 좀 로보티즈를 보고 있으니까 자 증자 이후 기대할 만한 요인들 해놓고 2분기 매출액이 매크로 불확실성과 일부 주문 지연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했다는 건데 3분기부터는 휴머노이드 손가락 관절에 투입되는 액추에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며 대당 4천만 원의 AI 워커 역시 본격적으로 판매. 아까 AI 워커 매출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죠? 3분기부터. 3분기 지나갔잖아요. 이제 실적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서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거 3분기, 4분기에 지속적으로 내년까지도 이 실적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진짜 이 종목의 아마 모멘텀이 될 것 같고 지금 로봇 시장, 로봇 산업을 관통하는 어떤 모멘텀, 그 타픽이 휴머노이드예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걷고 관절을 움직이고 때로는 응대도 하고 뭐 말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냥 단순하게 관절한 팔 가지고 이제 힘든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근데 여기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나 이 몇몇 종목들은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분명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로봇 그리고 산업 전반도 그렇지만 특히 로보티즈 같은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좀 쏠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에 실적 모멘텀, 새로운 먹거리 창출 이게 지금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신경을 쓴다고 썼습니다만, 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고요. 편집하는 대로 빨리 올려드릴게요. 지금 오늘,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또 내일 또 우리 시장이 또 열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 정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